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육체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대중교통의 발달과 이동수단의 보편화로 학교 또는 직장을 가기 위해 몇 킬로를 걸을 필요도 없고요. 걷는다고 해도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길을 걷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사는 게 아닌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직군도 강한 노동이 주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튼튼한 작업복을 지칭하는 워크웨어는 과거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기 위해 입는 필수적인 옷에서 현재는 하나의 패션 장르로 남아 취향의 영역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지금 세대의 워크웨어는 그 정도로 단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가장 알맞는 옷, 가장 필요한 옷은 나에게 맞고 튀지 않으며 입기에 가장 편한 옷일 테고, 그래서 슬랙스 같은 부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입는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에게는 과거 워크웨어 정도의 튼튼함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요즘은 편한 게 짱이긴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신발은 평생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심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기에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기능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하고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것도 150년 동안 말이죠. 이 별거 아닌 신발이 어떻게 15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호주의 섬에서 시작되어 150년 동안 만들어진 부츠, 블런드스톤 이야기입니다. 블런드스톤은 1870년부터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영국에서 온 호주 이민자 존 블런드스톤이 설립한 회사죠. 자신의 이름을 딴 부츠 가게의 이름이 지금의 블런드스톤의 시초가 된 것이죠. 블런드스톤의 시작은 호주 최남단의 섬 태즈메니아의 항구 도시 호바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인 태즈메니아는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자갈이 많은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이 40도 이하의 위치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부츠를 자주 신었었고 약 300개 이상의 신발 회사가 존재했다 합니다. 하지만 블런드스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블런드스톤의 부츠는 초창기부터 잘 팔렸거든요. 내구성이 좋고 편안한 블런드스톤의 부츠는 최고의 부츠라 불리며 출시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세계 1차 대전 당시 호주 군인들의 군화를 납품하는 20곳가량의 기업 중 한 곳으로 뽑혔고요. 대공황 시기 다른 신발 회사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동안 결국 블런드스톤은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블런드스톤 혼자서 군화 약 50만 족을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블런드스톤은 크게 성장했다고 하죠. 이러한 시기를 거친 블런드스톤은 1960년 프리미엄 가죽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500 시리즈의 탄생입니다. 매끈한 70부츠 디자인의 500 시리즈는 디자인도 이쁘지만 기술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제품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70년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호주 등반대가 블런드스톤을 신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첼시 부츠의 편안함과 좋은 착화감, 안정성 높은 방수 기능 등 블런드스톤은 산업 현장 노동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선 호주 사람들이 찾아 신기 시작하며 어그와 함께 호주 국민 신발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태즈메니아에는 블런드스톤 주 경기장이 존재할 정도로 블런드스톤은 지역을, 나아가 호주를 대표하는 회사로 남아있습니다. 블런드스톤의 500 모델은 과거 디자인 그대로인 상태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며 전 세계에 대략 3천만 족 이상이 팔려나갔고, 미국 GQ에서는 최고의 첼시 부츠로 평가받았습니다. 24년 타임즈에서는 블런드스톤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죠. 편안한 착화감을 유지하고 있는 블런드스톤 500은 현재까지도 여러 셀럽들이 찾아서 신는 신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공효진 씨가 블런드스톤을 애용해서 한때는 공효진 부츠로 불리기도 했었죠. 호주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블런드스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코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 목적에 맞게 아웃도어나 작업용으로 시작해서 스트릿한 무드에도 포멀한 착장에도 사용하죠. 한국에서는 아메카지 스타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블런드스톤을 구입한 이후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블런드스톤을 착용합니다. 저는 과거 비가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습하고 우선이 불편하고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싫어하는 건 신발과 양말이 젖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블런드스톤을 신게 된 뒤로는 이런 일이 없어졌고요. 전 그래서 만약 비 오는 날씨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블런드스톤이 아니더라도 레인부츠 자체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특정한 날씨에 입을 수 있는 옷은 그 날씨를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굳이 레인부츠들 중 블런드스톤을 추천하는 이유는 범용성이 뛰어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블런드스톤을 레인부츠용 목적으로만 구입했는데 비 올 때뿐만 아니라 눈이 오든 혹은 작업하러도 신을 수 있고, 끈이 없는 첼시 부츠 디자인이라 신고 벗기도 편합니다. 소가죽의 고무 밑창 신발치고 굉장히 가볍고요. 무엇보다 전 이 쉐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뭔가 생로랑 첼시 부츠는 얄쌍한 느낌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블런드스톤은 약간 볼드한 쉐입이 전 더 이쁘더라고요. 막 신는 작업화에 이 정도 돈을 사용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만약 진짜로 비 올 때나 눈 올 때만 블런드스톤을 신으신다면 아마 블런드스톤의 CEO의 말대로 이 신발을 평생 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신다 보면 비나 눈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신는 부츠가 될 거라 장담합니다. 적어도 전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블런드스톤의 또 다른 매력은 가죽의 경련 변화인데요. 자신이 신으면서 만들어지는 경련 변화는 수많은 블런드스톤 제품 중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 이 과정을 좋아해서 유독 더 많이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길들여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건 그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혹은 블런드스톤이 취향이 아니시더라도 꾸준하게 신으면서 점점 당신에게 맞춰지는 신발 혹은 옷을 하나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만의 패션 아이템에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멋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며 옷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